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업 탐방 시간으로 IBK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BK 시스템은 기업은행의 IT 자회사 이름입니다. 네, 기업은행이 IBK죠. 그래서 IBK 시스템은 기업은행의 자회사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IBK 시스템도 굉장히 오래된 연역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주로 이제 기업은행, IBK 자회사로서 그들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금융과 관련된 SI 그리고 SM 사업을 주로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개요를 보시면 업종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이고요. 그리고 기업 주소는 이제 서울 중구에 있습니다. 네, IBK 자회사라 그래서 IBK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본사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IBK 시스템은 기업은행의 자회사,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자회사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본사 위치는요, 그 명동역하고 가깝네요. 서울시 중구 쪽에 있는 건물 중에 3개층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SI 사업 부분하고 이제 SM 사업 부분이 있는데 주로 이제 IBK 기업은행과 같이 그 행원들하고 협업하면서 일하는 것은 주로 그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수지 쪽 분당구 수지에 있는 IT 센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은행 IBK에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많이 모아져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이다시피 이제 수지 IT 이게 아마 7호선 동천역인가요? 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I가 아니라 IBK 시스템 SM 부분으로 가면 이쪽 수지 IT 센터에 가서 주로 일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네, 해당 기업 규모 잠시 알아보면요. 2020년 기준으로 1,800억입니다. 그래서 다른 IT 기업과 이제 규모를 비교해 보자면 신세계 INC가 이제 매출 기준으로 이제 분기당 1,300억이니까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규모다. IBK 시스템이. 그래서 약간 좀 규모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연역을 잠깐 보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IBK 기업은행과 같이 성장한 IT 자회사이기 때문에 91년도에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SI 사업과 SM 사업을 계속하면서 2007년도에 IBK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이제 개명을 하게 됩니다. 네, 복리후생은 대기업에 상당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건강검진 되고 상조회나 자녀 학자금 지원도 되고요. 그리고 대출이나 그리고 콘도 지원, 그리고 사내 동호회, 그리고 자기개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봉 정보 잠깐 보시면 대졸 초임이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요즘 서비스 대기업에 비해서는 연봉이 이제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평균 연봉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 평균 연봉 구간은 이제 5천에서 7천 사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사실 IBK 시스템이 이제 기업은행 IBK와 같이 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IBK 기업은행 본사 행원들 급여 수준하고 좀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제 장점은 이제 IBK 행원들하고 주로 협업을 하면서 같은 옆에 자리에서 일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업무별로 이제 파티션이 있어서 이제 옆에 바로 행원을 두고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좋은 점은 이제 기업은행이 아무래도 안정적인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다른 타은행보다도 평균 근속연수가 높아요. 한 16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20년도 넘고 25년도 넘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하고 관계만 잘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행원들 급여하고 IBK 시스템과의 급여에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게 좀 넘어야 될 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IBK 행원들은 이제 2019년 기준으로 9천에서 아마 지금은 1억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 수준이고 신입사원도 19년 기준 5천이니까 지금 뭐 더 높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IBK 시스템과의 그 연봉의 어떤 차이, 그런 급여 초회에서 차이가 있어서 이런 IBK 행원들하고 같이 쭉 갈 수 있느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일하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IBK 시스템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경영 부분 쪽에 이제 그 조직을 서포트하는 조직 말고 이제 주로 1번 SI 쪽하고 2번 이제 SM 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다르긴 한데 2번에 SM 보시면 이제 각각 이제 은행권에 있는 업무별 부서가 이제 적혀 있죠. 그런 부서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하고 같이 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신운영부면 이제 여신운영부 팀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밑에서 행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IBK 시스템 밑에도 하청회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 이제 분위기에서 일하는 것이고요. 인프라 사업본부는 이제 관제 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IBK 시스템 비즈니스를 보시면 금융권이기 때문에 금융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금융 IT 회사의 특징들이 조금 여기서 제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은행이나 보험 그리고 카드사 다 마찬가지죠. 그들의 업무 시스템이 존재하기 전에 그들의 업무가 좀 방대합니다. 네, 여기 은행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여신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뭐 여러 가지 금융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20-30년 동안의 IBK 시스템과 같이 협업하면서 많은 요구사항들에 의해서 이런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내면서 IBK 시스템이 이제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IBK 시스템 비즈니스 실적들이 있는데 금융 특징이 그래요. 꼭 IBK 기업은행만이 아니라 금융 IT 회사는 이와 같이 시스템적인 요구사항으로 어떤 시스템 갭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적인 뭐 정부나 규율 그리고 법률 그리고 국제적으로 요청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든지 뭐 자본시장 통합법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요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무 시스템을 추가하다 보니까 주로 그런 실적들입니다. 사실 이런 IBK 시스템의 개발 실적들을 보시면 이제 뭐 증권 시스템 만드는 회사가 주로 증권에 대한 실적이 있듯이 금융 IT 회사이기 때문에 주로 실적이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실적이 많아요. 뭐 차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권에서 차세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런 이제 그 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융 IT가 특성화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용어나 업무 자체가 일반 IT 서비스 회사에서 일로 가게 되면 다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공부냐면 업무 공부죠. 업무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금융 지식이 없으면 가서 조금 더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은 잘 알고 개발을 잘 아는데 업무를 모르면 이게 여기서는 이 금융 IT 회사에서는 이것도 또 하나의 장벽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여신 사후관리 시스템, 연체 종합관리, 뭐 선부실률 정보 시스템 이건 사실 업무 지향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리스나 뭐 할부, 뭐 방카슈랑스 뭐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업무가 우선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이란 건 어차피 뭐 프론트 단, 백 단, 미들 단 다 규모가 그리고 그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술보다는 이제 업무 중심으로 볼 수가 있어서 실제 금융 IT 시스템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신입이든 경력이든 두꺼운 금융 매뉴얼을 줍니다.
개발을 하기 시작 이전에 이미 OJT, 그러니까 그 실제 신입사원들이나 이제 경력사원 들어가서 이 수습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에 어떤 개발에 대한 스킬셋에 대한 얘기보다는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금융 IT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뭐 여러 가지 금융시장 환경에서 뭐 기타 등등등등 하면서 이걸 만들 수밖에 없는 요구사항이 와서 이제 이걸 만드는 거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제공 서비스를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 금융 용어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IFRS 충당금 산출 시스템, 뭐 예상 손실 충당금 산출 시스템, 뭐 이거 감이 오시나요? 뭐 바젤 같은 건 저도 들어봤네요. 뭐 그래서 주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개발이 반, 그리고 업무 도메인 지식이 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예를 든 겁니다. 한 예를. 그래서 여기 뭐 BIS, 뭐 자기자본 비율 산출 시스템, 뭐 이런 게 있고, 뭐 그렇죠. 아까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뭐 시장 리스크 관리 시스템, 뭐 이런 시스템들이, 업무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SI 부문이고, 그 시스템들을 유지하는 게 이제 SM 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한 예를 든 시스템 구성도인데 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많아요. 데이터 작업들, 그리고 뭐 그 배치성으로 돌리는 작업들, 준실시간성으로 배치로 돌리는 작업들, 뭐 샘 파일로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땡겨서 가져가는 시스템, 백엔드 쪽에서 주로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겉으로 보기에 이런 뭐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면 이러한 보이기엔 홈페이지지만 이 백단에서 돌아가는 이제 뭐 1차 뭐 데이터 뭐 이렇게 소팅이라든지 필터링 같은 거를 1차, 2차, 3차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데이터를.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아마 내부 관리 시스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IBK 시스템도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유지하는 게 그들의 비즈니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IT 회사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필수 특징이 기술적인 거 반, 그리고 업무 도메인이 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분들이나 그 경력분들이 입사 지원을 하실 때 이러한 특성을 인식하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그런 금융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거 이외에도 이런 것들을 구축하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네, 솔루션이죠. 네, 프로젝트 여러 번 하면 솔루션이 나오듯이 그러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I 프레임워크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력사원 채용의 취업 정보 보시면 이거 이제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IBK 시스템 그 인사 시스템, 그리고 그 면접을 위한 시스템을 보시면 모집 직종 이런 게들 있죠. 프레임워크라든지 클라우드 플랫폼, AI 빅데이터 쪽, 그리고 아키텍처는 AA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죠. 그리고 DBA 같은 거, 그리고 경영기획 같은 거. 그러니까 주로 이런 형태의 업무들이 있고 이러한 기술 베이스로 채용을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 채용을 해서 저렇게 각 부문별로 한 2명에서 3명 정도 이렇게 뽑는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대로 위치가 이제 IBK 서울 기업은행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IT 수지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까 IBK 기업은행도 자원은, 그러니까 시스템 자산은 이제 수지 IT 센터에 있는데 실제 상주하는 거는 이제 본사에도 있다가 수지에도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특정 주기에 따라서. 근데 제가
예전에 경험했었던 거는 주로 수지센터에 주로 이제 IT 인력들이 모였었는데 요즘은 다시 본사 건물이 아마 리뉴얼 했는지 원래 그 IBK 기업은행 본사가 원래 호텔 건물이라서 방식 구조로 돼 있거든. 룸 구조로 돼 있어서 굉장히 전 처음에 가보고 그냥 놀라기도 하고 좀 불편했었는데 그게 리뉴얼 되면서 다시 이제 또 IT 인력들이 이제 뭐 본사로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운영하면서 인력을 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특정한 부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30명 정도 해서 IT 직무에서 소프트 개발 및 유지 보수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긴 뭐 필기 시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단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은행권, 금융, IT 자회사의 안정성이 있고,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운영팀인 경우 이제 IBK 행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는데 장단점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네, 하나는 이제 행원들이 평균 근속 연수가 16년 이상이다 보니까 20년 이상 되신 분들도 많고 그분들과 이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계속 갈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장벽이 있죠. 그들의 급여 처우 수준하고 IBK 시스템의 급여 처우 시스템과의 갭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같은 일을 하면서 또는 더 일을 하죠. IBK 시스템 IT 자회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는 그런 처우가 조금 떨어지니까 그걸 이제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또 다른 회사를 찾아가는 거고 극복하면 이제 계속 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융 업무기 때문에 업무적인 차별은 없어요. 그리고 대접도 행원만큼 대접을 해주고 있고요. 막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권 사무실은 인원수당 사무실 면적이 보통 다른 회사, 다른 직종보다 굉장히 커서 사무실 분위기가 쾌적합니다. 네, 그래서 SM은 그렇고 이제 SI 사업 부분인 경우는 이제 금융 쪽 회사에 가서 프로젝트 성격의 근무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금융권이고 이제 근속연수 16년 이상이다 보니까 연장자가 많이 존재하고 좀 보수적인 분위기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업무 도메인 지식이 중요한 만큼 잘 알면 대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SI는 모르겠지만 이제 SM 부서 같은 경우 워라벨이 가능합니다. 아주 박박하게 뭐 행원하고 차별둬서 일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워라벨 인정이 되면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서로 이제 장기 근속이다 보니까 서로 흠집을 내면 안 되죠. 오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상당히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IBK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오셔서 이제 만약 자기가 IBK 시스템 생각하고 있다면 또는 이제 금융 IT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특징들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크한서였습니다.